속에 묻혀있던 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TV쇼 진품 명품. 오늘도 고미술로의 여행을 함께 떠나실 쇼감정단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언제 봐도 반가운 가수 장미화 씨. 어떤 일일까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일상의 얘기를 재미로 풀어내는 남자 개그맨 양홍영 씨. 안녕하십니까. 네. 개그계의 깨진 항아리. 네. 밑 빠진 독입니다. 네. 개그맨 양홍경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웃음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나운서에서 건강 CEO로 맹활약 중입니다. 방송인 정미정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처럼 친정에 온 그런 기분인데요. 오늘 아줌마로서 또 CEO로서 정말 꼼꼼하게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전문 감정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있는 고미술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진품 명품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 보시다시피 묵직합니다. 한눈에 뭔지 아시겠어요? 뒤주. 뒤주가 뭐 하는 건지는 아시죠? 이거 뭐 쌀 같은 거 넣어놓고 뭐 건강하네요? 무슨 쌀. 곡식 같은 거. 곡식. 저희 집에는 옛날에 저희 집에도 옛날에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간혹 쌀이 떨어질 때 이제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그을 때 달그락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한숨 쉬시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의뢰인 한번 모셔볼까요? 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이야. 반갑습니다. 네. 아니, 뒤주를 갖고 올 얼굴이 얼굴이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 쌀집 아줌마를 기대를 했는데 너무 이쁘신 분이. 아니 왠지 이분은 저 김치냉장고하고 세련된 어울려요. 뭐 현대 전자제품을 갖고 애용하실 분 같은데 이 뒤주는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고미술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뒤주는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사용하시고 대물림을 해왔던 것들이고요. 지금은 이런 뒤주를 사용하는 집들도 있지도 않고 해서 이런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뒤주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뒤주하니까 사도세자 생각이 나요. 맞아. 예, 사도세자가 이제 뒤주 속에서 이렇게 숨이 막혀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깜짝이야. 언제 거기가 있었대? 안 그래도 깜짝이야. 지금 사도세자 뒤주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 놀랬지. 우리 어렸을 때 예. 숨바꼭질 할 때 여기가 최적의 장소죠. 뒤주 뒤나 밑에. 아직도 정말? 양홍경 씨 진짜로. 얼굴에는 예. 그 장난기 어린 얼굴이 뜨거잖아. 아우 깜짝이야. 아니 근데 이렇게 양홍경 뒤에봐야지. 씨 그 몸이 가릴 정도로 되게 크네요. 이 뒤주가 정말 커요.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네. 안에는 뭐 꼭 꼬마 정도면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보니까 뭐 이 세월의 흔적도 그렇죠. 느껴지고 이 결에서 손때 묻은 흔적도 느껴지고요. 되게 튼튼해 보여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탄탄하게 그러니까. 생겼나. 정미정 씨는 지금 저쪽에 계시다가 네. 왠지 굉장히 뒤주 애정을 느끼시나요? 싹 쓰다듬으시면서 제 옆으로 네, 오셨네. 아니 제가 가구에 대한 약간의 집착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요즘에 아파트에 놔도 굉장히 고풍스럽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시골에 가면 제가 꼭 이런 거 한번 얼마인지 물어보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어보고. 관심이 많으시구나. 네, 그 근데 가구에 굉장히 대해서.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빛깔이 아주 은은하고 이 손때에 묻은 게 이게 왠지 비싸 보여요. 그래, 막 왠지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반질반질해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잠금 장치가 많이 달았어요. 그럼 내가 잠금 장치도 그러니까. 있네 여기. 예. 네, 이렇게. 예,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은 큰 뒤주나 작은 뒤주나 모양새 같아. 모양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양희숙 위원님, 대체적으로 이런 뒤주의 모양들은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크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다는 거는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윗뚜껑을 개판이라 그러는데 개판이요? 열었다. 개라는 건 여는 연다. 열리는 연다. 거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판하고 몸체.
그다음에 다리 이렇게 크게 굵직하게 이 구조가 돼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생겼어. 저기 쌀만 넣어놨나요? 아니면 쌀 말고 다른 것도 막 아까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내용물이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네. 이제 우리가 발견해 가야 할 과제들인데 뭐 개판 얘기 나오고 그랬으니까 양원경 씨가 이 개판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야, 이게 개판 그러니까 조금 개판이라는 거. 이상하긴 예. 하네. 예. 잘 열어야겠다. 무거워요. 왜요? 왜? 아유, 가만. 세상에. 예? 아니 이런 일이. 왜?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 될 예, 것 같아요. 잠깐만 잡아주세요. 이야, 뭘 혼자 우와. 먹는데? 보물이라도 들어있어요?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유 귀여워. 이야. 아우 이거 너무 디주 속에 또 디주가 있네. 어머 너무 이쁘다. 이거 정말 너무 귀엽네요. 너무 이거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기 뒤주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빠 디주예요. 얘 엄마 디주고 두 분이 어제 뭘 볼일을 보셔가지고 안에서 이 새끼라고 그랬다. 아기 디주가 나온 거야. 그 며칠 있다가 이제 얘가 또 크면 요 안에 또 있어. 없다. 아이고. 이런 데다가는 뭘 넣어요? 잡곡 이런 거 넣나요, 자, 선생님? 장미화 씨가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게 오늘의 첫 번째 여러분께 드리는 문제입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글쎄 우리가 일단 편하게 아기 뒤주라고 하죠. 네. 요 조그만 아유, 뒤주 이뻐요. 안에 뭘 넣었을까요? 정답. 뭐 양원경 씨. 이게 문제가 너무 쉬운데요? 그냥 맞춰도 돼요? 말씀하세요. 예. 얘 아기 디주잖아요. 네. 아기 돼지가 아니라 아기 뒤주. 아기 디주니까 애들 네. 돌잔치 하고 나면 돌반지 들어오잖아. 그냥 돌반지를 여기다 넣었어요. 아유 그런 거 옛날에요. 뒤주에다가 양원경 씨네는 그렇게 담았을 것이다. 예. 저는 예. 여기다는 뭐 쌀, 뭐 보리 뭐 이런 거 좀 넣으시고 여기는 잡곡 같은 거 넣지 않았을까? 잡고. 뭐 정민영 씨는? 콩이라든가 뭐 저는 이렇게. 이 뒤주가 아무래도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안에서. 네. 그래서 어머님이 뒤주 열쇠를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열쇠 꾸러미를 열쇠를 여기다 넣고. 네 여기 잠그고 열쇠 꾸러미를 여기다 보관해주지 않았을까. 그거를 자, 인형 가지고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위원님, 정답은 네, 한 80% 맞아서 인형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미화 씨. 장미화 씨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 얼마나 귀여워. 작은 뒤주 안에는 뭘 넣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곡식 종류긴 한데 꾀뒤주.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꾀로 만든 참기름도 굉장히 귀했지만 꾀가 귀했거든요.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꾀뒤주. 예. 그다음에 저 중간 거는 콩뒤주. 아, 저쪽. 네, 콩뒤주. 그러니까 잡고 콩이나 팥. 자, 야, 여기 뒤주. 요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예. 아유 너무 귀여워요. 아, 삼종 세트. 앙증맞게 생긴. 아우 예. 이거 안에는 이렇게. 소꿉놀이 할 때. 예. 아유 너무 귀엽다. 보관할 양이 꽤 정도. 깨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나무가 이 썩지 않아야 되잖아요. 무슨 나무가 진짜 궁금해요. 그래요. 네. 보기에는 수천 년, 수만 년 갈 것 글쎄,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번 무슨 나무인지 이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이 네. 뒤주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 네. 어떤 나무로 만들었을까? 한번 정민영 씨가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이번엔 맞춰야 되는데 이제 인형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맞춤 인형 드린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맞춤 인형 드릴게요. 소나무? 소나무? 네. 뭐야? 영화도 나왔잖아요. 은행나무. 은행나무. 왜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이런 뒤주는 은행나무 중에서 100년 이상 된 것 중에 이게 벼락 맞은 게 있어요. 대추나무지. 벼락 맞은 거 벼락나무. 대추나무로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벼락나무는 벼락 맞은 건 대추나무고. 대추나무인가? 그럼 대추나무로 할게요. 네. 대추나무도 튼튼한가요? 틀릴 수도 있지. 그렇게 뭘 절 나무라 하시는 거예요. 그 오동나무, 장미화 씨는? 장미나무 뭐 이런 거 없나? 그 뭐라 그래? 장미목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장미나무? 지금 여기는 아까 이렇게 보니까 앞면은 다 느티나무 궤목입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예, 앞면은- 그리고 위에 깨뒤주는 그 기둥이 참죽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작고 야무지고 또 그 곡식 중에 가장 귀한 거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다른 거는 다 기둥은 소나무입니다. 뭐야, 저도 어느 일정 부분은 맞았잖아요. 저 소나무 맞았지. 기둥은 소나무. 맞았잖아요. 그럼 뭐 위원님 이거 인형을 드려야
곤란해요. 없습니다. 반만 네. 주시면 안 될까? 여기서 인형 퀴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양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뒤주는 개판, 몸체, 다리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네. 왜 다리를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놨을까요? 저요, 정답. 네, 맞추시는 분께 인형 드리겠습니다. 네. 정민정 씨? 예전에는 그러니까 집에 그 고양이들이 고양이나 쥐가 들락날락했잖아요. 그리고 습기가 차면 안 되니까 높여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 뭐 짐승들 네, 왔다 갔다 거리는 네. 거 또는 피해 막기 위해서 또 습기. 습기. 네. 양홍경 씨는? 그 옛날에는 방 안쪽에 밤에 요강을 썼거든요. 네. 요강을 다 썼었어요. 네, 알았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요강 넣어놓을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잠꼬대 하다가 그냥 놔두면 엎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요강 높이에요. 아 여기다가 여기다 딱 요강을 여기다가 넣고 요강을 이렇게. 그래 내놓고 앉아봤어. 볼일 보고 앉아봤냐고. 냄새 배잖아요. 그럼요. 냄새. 우리 집은 항상 요강을 여기다 놨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아닌 혹시 것 같아. 쌀을 보관해놓는데 아니, no. 오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냄새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뚜껑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통풍과 습기와 뭐 이런 것이 쌀에 이렇게 스며들지 말라고 예. 바람이 잘 통하고 습이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높인 것 같은데 좌우로. 다리를 이렇게 높여놓은 이유는 뭔가요? 네, 장미화 씨가 거의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습하지 않고 또 그리고 거의 이런 뒤주는 방 안에다 들여놓은 게 아니라 대청이나 이런 데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루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그 뭐 요강 놓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장미화 씨께 하나 드리고 정미정 씨도 네. 예, 습기 한 저도- 책에 네.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월에 비해서 보관은 어떻게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약간 뒤틀림이 있어요. 예. 여기 약간 뒤에도 뒤틀림이 있고 보니까. 이 틈새가 좀 보이고 그래서 그동안 사용한 또 이게 흔적이겠죠? 예. 그래서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아주 그 부피가 커서 이 좋은 장소에는 안 놔두시고 뭐 창고 같은데 이렇게 좀 구석진 데다 놔둔 것 같아요. 예. 언제쯤 제작된 비주인가요? 연대는 150년 정도로 보여져요. 네. 자, 보관 상태까지 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들은 위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요즘 솔직히에서 그 뒤지가 찾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보기에도 별로 예쁘진 않은데 찾는 사람이 근래에도 이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용 기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근데 그건 사용하면 라이스박스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썼던 거를 그 보고 그거를 즐기고 이러는 걸로 만족하셔야지 실용적으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쓰다 보면 이게 파괴되고 좀 손상이 되잖아요. 그건 일종의 그 문화재를 손상한다는 그런 개념하고도 같거든요. 그런데 찾는 사람 있습니다. 그 가치 기준이 다 다르죠. 라이스박스를 좋아하는 그 사람하고 옛날에 그 정겨운 이 뒤주를 갖다 놔서 정말 거실이 크면 한쪽에다 넣어서 예쁘게 장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아, 네. 양홍경 씨. 오늘 뒤주 3종 세트인데요. 네. 저 세 개 중에 가장 비싼 게 어떤 겁니까? 가장 비싼 거를 넣는 거가 비싼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정미정 씨. 네. 제 생각에는 제일 작은 게 그 가치가 아까 깨를 담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제일 높은데 지금 잠금 장치가 없잖아요. 지금 보관하는 잠금 장치가 이렇게 훼손이 되는데 그게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를 넣고 저런 뒤주는 정말 그 집안에서도 귀중한 장소에 손 탈까봐 이런 데 넣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저기다 억지를 써가지고 뭐 자물통을 만들고 장식을 하는 게 오히려 그 미적으로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 석점의 합산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분 추정가 적어주십시오. 장미영 씨는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저는 조그만 뒤지를 좀 많이 줬어요. 예. 한
한 5만 원 주고요. 105만 원. 예. 그다음에 큰 것들은 어. 한 보관 상태를 보고 그냥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예. 양홍경 씨는 아빠 150, 엄마 100, 아기 500? 네. 예. 일단 그 아빠 뒤주 있잖아요. 큰 네. 거. 단순합니다. 150년 정도 됐기 때문에 15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엄마 뒤주는 조금 작으니까 100만 원 정도 했고, 문제는 저 아기 뒤주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없어요. 오. 이게 한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흔치 않은 물건이다. 없어요. 그래서 비싸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 저는 과감하게. 끝으로 정미정 씨는 300만 원. 네, 저는 이게 150년 된 그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실용적인 그런 그 가구였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역시 그 실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깨뒤주는 아까 희소 가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150만 원. 그리고 큰 뒤주는 아무래도 나무 값이 좀 더 들어가니까 100만 원. 그리고 콩 뒤주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3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의 공통된 생각은 이 작은 깨뒤주가 예. 비싸긴 비쌀 것이다. 더 다른 뒤주들에 비해서. 네, 너무 알겠습니다. 예뻐요. 자, 우리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쓰셨는지 이 석점의 합이 300만 원이다. 예. 아버님께서 조금 실망하실 가격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그냥 겸손하게 적었습니다. 아, 겸손하게. 자, 저도 궁금해지네요. 이 150년 된 뒤주 석점, 과연 TV쇼 진품명품의 최종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감정가 공개합니다. 연대는 150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보신 뒤주는 쌀뒤주, 콩뒤주, 깨뒤주인데요. 자, 최종 감정가는 10만 원대 올라가고 있고요. 100만 원 단위 650만 원. 양홍경 씨가 가장 비싸게 맞춰주셨습니다. 예, 드디어 인형 가져가시네요. 처음이에요. 진품명품 나와가지고. 야, 거의 근접한 거네요. 그러게요. 예. 650만 원의 감정가가 네, 나왔는데요. 우선 큰 뒤주를 100만 원, 그 다음에 콩 뒤주를 200만 원, 그 다음에 깨 뒤주를 35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깨 뒤주는 350만 원 책정한 게 상당히 귀하고 없습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알고 나니까 참 귀한 물건이네요. 네. 정말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 생활용품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입니다. 예, 한국 근대화를 빛낸 청전 이상범 선생의 그림을 너무 보고 멋있어요. 계십니다. 그냥 뭐- 이런 그림 보면 그냥 싹 여기 들어가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팍.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예. 너무 멋있어요. 아, 이런 그림을 갖고 계신 분은 얼마나 정말이에요. 행복하실까. 우리 엄마는 왜 이런 것도 하나 안 주고. 의뢰인 모셔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참 좋습니다. 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예. 이게, 어떻게 소장하게 되셨어요? 70년대 후반에 아는 사람이 소개를 받아서 예.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전 선생의 그림과 인연을 맺게 되신 거고. 예. 그러니까 근 뭐 30여 년을 생활의 일부이죠. 예. 이 그림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요? 네. 그 실경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아, 이 그림 안에 여기 예.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예, 청령포지 추색. 이게 색이죠. 청령포. 예. 청령포에 혹시 청령포 뭐 들어본 청룡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 명승지 이름 어디 좀 알려진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좀 네. 생소하긴 하네요. 포면은 이 항구 바다 쪽인데. 중국 예.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실경이라고 의뢰인 아, 실제로? 예. 실경. 이게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예요? 혹시 가본 적은 네. 없으시고요. 한번 가야 될 텐데 가보지는 저 못했어요. 같이 가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뭐 역사적인 내용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하셨고 네. 청령포에 또 실경을 그린 거라고 했으니까 더욱 이 그림이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TV에서 네. 유배지로 역사 유배지? 프로그램 들은 것 같아요. 유배지예요? 아나운서 그러지 출신이라. 그럴 것 아는 게 같아요. 많으시네. 네. 배운 이럴 사람은 때는 달라. 진동만 의원님께 바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동만 의원, 청령포라는 곳이 어디인가요? 강원도 영월에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그 답사해서 청정 선생님이 실경을 그린 거죠. 근데 저런 실경은 더구나 청정 선생님의 그림 중에서 실경은 몇 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한 그림 중에 한 점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 자료 그림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청령포의 대한민국 같아, 대한민국. 네, 우리나라 지도 여기 실제 모습이고 딱 맞아요, 보시면 영월. 지금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우리나라 지도 우리나라 형태랑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리고 좀 더 이 청령포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무 좋다. 지금 여기하고 이곳인가요? 여기가 그렇죠? 있네요. 예. 저쪽에 보시면은 배 한 척이 떠 있고 네. 세 사람이 예.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고 청령포를 좀 더 가까이 보신 모습이고. 근데 왠지 좀 쓸쓸한 느낌도 그게 외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슬퍼요. 들고 네. 아까 네. 정미정 씨께서는 뭐 유배지로 어디선가 본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진동만 의원이 청령포가 실제로 그 유배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곳. 예, 단종이 그 임금에서 수양대고 난 때 왕위를 뺏기고 그러고 유배 갔던 곳이죠. 흐르는 물결 따라 풍경도 흐르는 서강. 서강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어 육지 속의 외로운 섬처럼 보이는 이곳이 청령포다. 서강의 부드러운 곡선이 한반도 지형을 만들었다면 서강변 기암 절벽은 마치 칼로 쪼개어 놓은 듯 보는 이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한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소나무 숲은 한낮에도 그늘을 들이우며 선선한 기운을 전하고 있다. 청령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뛰어난 명승지로 꼽히지만 쉽게 드나들 수 없어 일종의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바로 이곳이 단종의 한과 눈물이 곳곳에 배어있는 유배지였다. 가장 믿고 따르던 숙부에게 쫓겨나 단종은 유배의 땅 영월에서 짧은 생애를 보내야 했다. 17 어린 나이에 꽃다운 생을 마감한 비운의 왕 단종. 서강의 강물처럼 역사의 강물 속에서 그는 영원히 살아 흐르고 있다.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궁중을 나온 뒤로 외로운 몸 짝없는 그림자 푸른 산속을 헤맨다. 밤이 가고 밤이 와도 잠을 못 이루고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하는 끝이 없구나. 두견새 소리 끊긴 새벽 맷뿌리에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 골짜기에 지는 꽃만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인가 슬픈 하소연 어이 못 듣고 어찌 수십 많은 이 사람의 귀만 홀로 밝은가. 단종이 귀양 갔을 때 그 영월의 자유루에서 지은 시입니다. 구절구절이 가슴에 탁 오는데. 하늘은 얼마나 귀머거리인가. 답답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근데,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단종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 정미정 씨께 인형 하나 드릴까요? 그래요. 네. 너무나 그 감사해요.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럼 저도 읽으랍니다. 아니 뭐 똑같이 아니 나도 읽을 수 있어요? 한 마리 원한 맺힌 새가 궁중을 나온 뒤로 외로운 몸 외로운 거 지금 있는 인형도 뺏길 판이야. 네. 무슨 간신처럼 이렇게 생각을. 예. 정미정 씨께는 인형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진동만 의원님, 가을 그림인데 글쎄 가을 느낌은 그닥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청전 선생님 작품은 보면은 대다수 색깔이
그 청목을 쓰고 또 황토색, 갈색을 즐겨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대다수 그 황토색이나 갈색은 그 빛에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색깔이 나르죠.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그 색깔이 거의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저 원 바닥이 세월이 흐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보관을 잘 못해서 상당히 그 파리똥이라든지 이런 까만 그 변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긁어내고 세탁을 했기 때문에 그 색이 날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느낌을 조금 덜 받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저것은 지금 낙엽이 좀 떨어지기 전의 그 단풍이 아주 물 잘 들은 지금 이 오늘 같은 지금 같은 이런 시기의 작품으로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한 가지씩 자, 위원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위원님! 교수님 채색이 빠져서 굉장히 아쉽다고 하셨는데 이게 감정가에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나요? 사실 이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러나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30% 정도 저렴하게 평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쉽다. 양홍경 씨. 여기에 이제 지명이 써져 있어서 저희가 거긴 줄 알지만 지명이 안 써져 있더라면 몰랐을 건데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작품 영향에 미칩니까? 작품의 영향은? 네, 상당히 미칩니다. 예, 작품의 그 제목에 어떤 칠경이라면은 그 지역을 밝히는 것이 월등히 값을 상승시킵니다. 정미정 씨. 네, 단종의 유배지를 그린 작품인데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그린 그림이 일반 산수화하고 비교했을 때 가치가 더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니까 물론 높이 평가받아야겠죠. 자, 역사적인 내용도 서려 있는 곳이고 또 이곳이 어디인지도 정확히 밝혀져 있는 청전 선생의 그림. 자, 세 분 추정가 적어주십시오. 2,500만 원. 어떻게 감정을 하셨습니까? 글쎄, 저는 여길 가보진 않았는데 이런 그림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대와 역사를 또 배우게 되고 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거든요. 그래도 보관 상태를 30% 정도는 보신다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2,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예의를 갖추는 정도의 가격은 될 것이다. 네. 예. 양홍경 씨는 1,000만 원 더 보태서 3,500만 원 적으셨습니다. 사실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이루 따질 수는 없죠. 저는 사실 한 1억 정도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좀 궁합니다. 그래서 5천 정도로만 하고요. 예, 뭐 제가 살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채색 부분은 30% 좀 제가 좀 깎았습니다. 죄송하고요. 3,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정미정 씨는 좀 적게 쓰셨어요. 700만 원. 네, 적으셨습니다. 저는 원래 1,000만 원을 좀 호가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채색이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께서 힌트를 30% 정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700만 원에 제가 1,000만 원에서 30%.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의뢰인께서는 얼마를 쓰셨을까요? 2,500만 원을 적으셨습니다. 예. 자, 청전 선생의 청룡포 그림. 자, 준용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감정가 공개합니다. 자, 청전 선생이 1948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청전의 작품 중에서도 실경산수화는 귀한 편인데요. 자, 준용 감정가 2,500. 와! 장미화 씨가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형 2개 드릴게요. 오! 귀신! 야, 저희 정말. 양아버님이 이걸 많이 아세요.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죠. 그림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림은 이렇게 좋은 그림은 보면 볼수록 거기에 빠져들더라고요. 예. 이 그림이 보관 상태가 좋았더라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그런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림이죠. 그 보관을 좀 잘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값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청전 선생님의 그 몇 점 안 되는 실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샀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은 실경 중에서도 역사가 묻혀 있는 그림이니까 그 그림과 역사와 실경과 이런 것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림이죠. 그 채색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30년 동안 아끼셨던 그림이잖아요. 네. 오늘 감정가는 어떻게 만족하시는지요? 만족합니다. 앞으로 이 그림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지실 것 같아요. 네. 네, 잘 보관하시기 저 바랍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한 잔 하실 것 같으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미술 속 우리의 옛 이야기를 만나보는 진품명품 출장감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찾아왔는데요. 지금부터 남구의 보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고미술 감정 출장 감정. 오늘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함께합니다. 자, 도자기 한 점을 감정해 볼 텐데요.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의 백자처럼 보이는데 언제부터 소장을 하신 작인가요? 친정 아버지가 소장했던 그게.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세요? 이거 좀 귀한 거라 그래가 안방에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나오면서 어느 정도나 감정가가 나올지 생각하신 금액이 혹시 있으세요? 몰라요. 이 자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친정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값어치가 좀 나갈 거라는 것밖에 모르고 계신데 일단 위원님 어떤 작인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귀한 거라고 하셨는데 예. 왜 여기가 이렇게 깨졌어요? 누가 깼어요 이거요? 원래 그 깨지는 거. 원래 깨졌어요. 아 이래 보니까 요즘 깨진 건 아니고 아마 깨진 지도 거의 뭐 한 100여 년 가까이 돼 보이네요. 예. 이게 만약에 안 깨졌다면 상당히 좋은 그러한 그 도자기인데 네. 요 입술이 여기가 깨져 있는 게 큰 흠이 되거든요. 예.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그 백자를 보통 이렇게 파란 걸로만 그린 거는 그냥 청화백자라 그러고요. 예. 이 붉은색으로 그린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진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진사란 말을 안 쓰고 동화라 그러죠. 그래서 산화동으로다가 그림을 그린 거고, 요건 이제 파란 거는 그 코발트로다가 이렇게 파랗게 그린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청화 백자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지죠. 그래서 요건 조금 그 도안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가격 700만 원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700만 원. 동청화 곡화문 주벽 최종 감정가 700만 원. 자, 이번에는 고문서를 만나볼 텐데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글씨가 잘 써진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어떤 문서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제 선대 대대로 내려오던 문서인데요. 제가 보관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걸 이제 통은대부행 담양부사를 지내신 8대조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전직이 옥천군수로 계시다가 부임기가 다 돼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주신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군수님께서 간직을 해서 물려온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전에 관리가 되면 관리가 이임을 하잖아요. 그 이임한 동안에 날짜 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기물, 거기에 있던 이제 군사에 관한 이제 총이라든가 그러니까 군사의 기물과 그다음에 곡식 뭐 그런 관계 문서를 그 문서를 작성해서 그때 당시 인수인계랍니다. 예. 그 숟가락 하나까지 다 적어가지고 거기서 하자가 없어야 다음 벼슬에 갈 적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거기 하자가 있으면 다음 벼슬로 진급을 못해요. 아니,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료들이 담긴 문서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일단 보관 상태도 깨끗하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이 이 군데군데 찍힌 이게 도장 아닌가요, 위원님? 그렇죠. 어떤 도장인가요? 이 도장은 그때 당시에 이게 처음에 도장은 지금 전임 후임 군수가 이제 그 서류에 이상이 없다는 도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여기 이제 처음에 보세요. 여기에 옥천 군수를 지낸 분이 해유문서라 해서 이거를 이제 연도가 나옵니다. 여기 건륙 몇 년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이 문서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 문서를 나중에 관찰사한테 올리면 관찰사가 여기 이제 충청도 관찰사라고 돼요. 관찰사가 여기 호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호조한테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에 이제 호조에서 2조로 올리는 겁니다. 2조. 호조에서 2조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조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완전한 문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값어치는 어느 정도나? 네, 굉장히 중요한 문서고 완전하기 때문에 문서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평가하겠습니다. 1,000만 원. 회유 문서 최종 감정가 1,000만 원. 자, 이번에는 의뢰인께서 가지고 나오신 그림 한 점을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아늑함이 느껴지는 정겨운 그림인데, 자, 어떤 그림인가요? 제가 정조 할아버지께서 서자, 병자, 윤자 할아버지입니다. 달성서하고요. 그때 정조 할아버지께서 참사 벼슬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갖고 있었는 건데 제가 장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내려와서 갖고 있었습니다. 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님 어떤 그림인가요? 예, 이 그림은 그 화재 글씨를 보면은 그 주염계란 분이 그 애련서를 썼는데 그 애련서의 한 문구를 그 내용으로 한 그림이거든요. 예. 이 화재 보면은 연지아 동아자 기인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그림도 그 연지에 그 연못에 지금 연꽃이 피어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감상하는 그런 그림이 되죠. 예. 근데 그림이 상당히 차분하고 아주 그 참 좀 객조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원래 이 한폭이었는지 또는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림이 그 시대상을 잘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림의 하풍도 상당히 격이 있고 그 내용 자체도 아주 알찹니다. 예. 그리고 색감도 아주 그 그림 화재나 그림에 어울리는 그런 아주 담체를 써가지고 아주 은은하게 좀 선비화, 문인화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일종의 미나풍의 그림입니다. 예. 보관도 잘 돼 있는 건가요? 예, 보관은 연대에 비해서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어느 정도나? 순수한 이제 네. 그림값이죠. 이 작가를 모르니까 이럴 때는 그림의 그 품격을 보고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 네. 한 350만 원 정도 책정. 감정가 350만 원 나왔습니다. 민화 최종 감정가 350만 원. 자, 이번에는 반다지함을 만나볼 텐데 특이하게 여자분들께서 관심이 있는 함을 남자분께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저는 이런 거 좀 취미가 이런 거 집에 많이 있어요. 예. 예. 이 반다지가 지금 나무 재료가 괴목이거든요. 괴목. 느티나무라고 하는 아주 나무질이 좋은 건데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반다지가 큰 반다지가 있었는데 예, 좀 이 양쪽 부분이 좀 허름해가지고 이걸 털어내고 반다지를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이 거머리 장식을 붙였는데 예. 거머리 장식 자체는 옛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반다지에 비해서 이 거머리가 너무 크죠. 옛날은 절대 이런 비례를 굉장히 맞춰서 했고 김해 반다지는 이 거머리가 없습니다. 원래 없는 거를 어디 옛날의 거를 띄어서 붙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 보시면 이런 못도 그러니까 장식은 일부는 옛날 거고 일부는 새로 된 거지만 거기 거를 갖다가 이 반다지를 줄여서 여기다 다 부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반다지의 생명은 가장 중요한 건 장식이거든요. 물론 나무도 좋으면 좋지만 장식이 얼만큼 완전하게 잘 살아있느냐고 하는 건데 그 유물의 자체는 그래서 값어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다지함의 감정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격을 50만 원 책정하겠습니다. 네, 가격 50만 원 나왔습니다. 김해 반다지 최종 감정가 50만 원. 출장 감정과 함께하는 고미술 여행. 11월 10일엔 전라남도 한평구를, 11월 17일엔 서울시 성북구를 찾아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완전히 장독대 연결을. 너무 좋다, 푸짐하고. 이게 시루 같은데 시루가 아니네. 밑에 구멍이 안 뚫려서. 진짜. 이건 옛날에 이렇게 보리쌀 갈던 거. 네,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리쌀. 갖다 집어넣어놔. 나는 물건 만지시면 돼. 아니 뭐 구경들 잘 하셨어요? 네? 예. 저희 이 온기 가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자, 오늘 진품명품의 마지막 의뢰품. 자, 보시듯이 스튜디오를 꽉 채운 온기입니다. 예.
참 많죠. 네. 예. 이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온기가 부자 된 것 같아요. 옹기종기 모여 있네. 자, 이 많은 온기를 가지고 오신 오늘의 의뢰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남자분이시네요. 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온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모르게 온기의 매력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맘때 그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맘때? 예, 김장할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장? 이맘때. 네. 그러니까 오늘 그 가지고 나오신 이 온기들은 다 김장과 관련된 온기들이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요즘 김장들 하세요, 근데? 근데 요즘 누가 김장 하나요? 더 거의 다 사서 먹는 입장이 많죠. 그리고 또 뭐 김장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다 해가지고 하는 거 배워갖고 하고 그러던데. 오늘의 의뢰품을 찾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딱 하나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의 의뢰품은 한 가지인데, 자, 뭐 모양도 다양하고 쓰임도 다양할 것 같은 온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위장이에요. 오늘 다 그냥 병풍 깔아놓은 거고 요거 일부러 딱 숨겨놓은 거 봐요. 이게 오늘의 의뢰품일 것이다. 예, 우리 PD 선생님이 약간 비겁하거든. 숨겨놓고 이걸 찾으라고 그런 거야. 예. 장미화 씨는 저는 오늘의 의뢰품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요거요. 저는 아무래도 큰 항아리들은 많으니까 예쁘고 아담한 이 항아리가 오래된 것 예, 같죠? 왠지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자기는 오래 안 됐어. 아담한 근데 게. 네. 그 온기는 어떤 용도로 쓰인 용기일까요? 고추장이나 뭐 그렇죠. 그런 네. 거, 그죠? 고추장 항아리? 네. 고추장 항아리. 네. 좀 적은 거? 네. 자, 식구에 따라서 좀 다 다르니까. 특이한 모양의 그 온기들을 하나씩 골라주셨는데 이상문 의원님, 이 세 가지 온기 중에 있습니까? 오늘의 의뢰품? 없습니다. 어머, 뭘까? 네. 예. 그럼 오늘의 의뢰품은? 네, 제일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거요? 네. 아우, 나 이거 그렇습니다. 하려고 예. 그랬어요, 진짜.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온기가 오늘의 의뢰품입니다. 난 원래 네. 이런 건 감춰놓기 때문에 정면에 놓은 게 아닌 줄 알았지. 너무 가운데 있어서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함정을 두 개를 판 거지. 그러면은 이상문 의원, 이 온기는 어떤 용도로 쓰였던? 뭐 그건 주로 김장독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주로 남쪽에서는 잘 안 썼고, 네. 북쪽에서 황해도 그 이제 그쪽 지방에서 그 해주 지방 그런 데서 이제 사용됐던 건데, 저 이제 땅에다 김장을 해서 묻지 않습니까? 네. 그럼 땅에다 묻게 되면은 전 날개 있는 부분 그 밑에까지만 묻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흙을 딱 파는구나. 예, 그래야지만이 김장독에 이제 흙이 들어가지도 않고 예. 들어가지 말라고. 좋은 아이디어야. 지혜롭다. 특허 상품이네요. 그럼 저희가 안에도 한번 이렇게 살펴봐 볼까요? 예. 조심하세요. 그거 혼자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드시면은 와! 요 안에 또 있네. 위에 모양이 또 이렇게 너무 이쁘다. 근데 뭐 들어가지 말라 가지고 그냥 완전히 덮었네요. 안쪽으로 흙이 들어가지 말라. 지혜롭네요. 이거는 굽고 여기다가 이게 덧붙였나요? 자, 그게 요즘 이제 밖에 뒀을 때는 그 혹시 비가 와갖고 빗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지금 그 목도리 한 부분 같은데 그 위에 목도리 그 뚜껑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높이가 그 안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옆에 어디 보면 아마 구멍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구멍 한번 찾아보세요. 그 주변에. 그 날개가 있는 부분에 정미정 씨 쪽으로 구멍이 있죠. 여기 구멍 있어요? 네네. 야, 정말. 여기 구멍이 우리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랩 빠지는 구멍. 랩 구멍 뚫을 때 똑같이 야. 아니 정말 너무 지혜로워요. 정말 조상님들은 진짜 존경해야 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저 이제 뚜껑 닫아도 될까요? 네, 아이고 무거우시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하네. 멋있다. 요즘은 뭐 김치 냉장고가 보편화돼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 김치떡도 요즘 쓰는 집은 별로 드물죠? 전부 아파트에 사시는 거의 그렇죠. 김치 냉장고를 쓰죠.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 뭐 장식으로 묻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그쵸. 근데 묻는 것처럼 맛있는 건 없더라고. 맞습니다. 신선한.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어온 가장 친숙하고 정감 있는 우리를 닮은 그릇 옹기.
눈길을 사로잡는 빼어난 아름다움은 없지만 옹기는 한국인의 넉넉한 웃음과 표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우리 삶의 또 다른 얼굴이다. 스스로 숨을 쉬며 품은 것까지도 숨을 쉬게 하는 옹기는 간장, 된장, 김치, 젓갈 등 한국 특유의 발효식품을 보관하는 저장 용기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했다. 이 땅의 흙에서 태어나 가장 한국적인 그릇으로 생활 속에서 빛을 더하고 있는 옹기. 그 속엔 과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선조들의 멋과 지혜가 담겨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옹기야말로 우리 문화를 풍성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유산이 아닐까.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그 옹기의 우수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문화재위원이신 나선화 위원 모시고 옹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참 그동안 우리가 옹기에 대해서 너무 몰랐네요. 예, 그 옹기가 참 우수한 우리 조상들의 발명품이군요. 좀 여기 나와 있는 옹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마 요즘이 김장철이어서 김장에 필요한 옹기 종류를 여기 다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담그는 도개, 김치 도개서부터 양념을 하는 확도,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버무려야 되는 자배기류, 각종 젓갈도들이 김장에 필요한 옹기 종류가 다 모였습니다. 예, 우리의 그 전통 용기들이 다 기능성을 중시하는데요. 그 이중 기능, 삼중 기능을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 옹기가 숨을 쉬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김치도 이렇게 발효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독에다가 옹기에다가 먹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아, 유산균 박사시잖아요. 아니 그건 예, 그 옹기가 그러니까 도자기의 일종이죠. 도자기의 일종인데 청자, 백자, 자기와 달리 옹기는 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 밖의 도자기죠. 실외 도자기. 그래서 저장 용기, 운송 용기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발효 용기죠. 그래서 우리는 발효 음식을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옹기가 다양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막 침이 너무 고이는 거 있죠. 얼마 만에 해보시는 거예요? 저요? 네. 자주 해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네요, 정말. 위원님, 지금 그 아까 얘기한 화독에 담아서 지금 버무리고 있는 거죠? 네. 저 화덕은 양념 그릇인데 오늘 거기에 버무리기도 하시네요. 네. 예, 그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갓 담근 김치 들어갑니다. 예. 하나 줄까? 뭐 그냥 흰쌀밥에 이 김치 한 점이면은 뭐. 그래서 예쁘게 싸가지고 위원님 저렇게 이제 양념을 속에다 잘 배추 속에 넣어서 이제 저 옹기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한다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거지. 야, 이거 보니까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아우 속에다 먹으면 예술인데. 아니 이제 그만하시라니까. 근데요, 저 닦아서. 나선화 위원님, 이 우리 옹기의 우수성 하면은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그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우리가 숨을 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유통이 되고 이제 그런 기능 때문에 저장성이 강하죠. 근데 그 숨 쉬는 기능 때문에 발효에 아주 적절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의 그 미래 건강을 돕는 음식, 그러면 첫 번째 꼽히는 게 발효 음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옹기는 발효에 아주 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김치도 옹기에 담았을 때 적절하게 발효가 진행되는 거죠. 김치 유산균이 죽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그릇에 담았을 때보다 훨씬 맛이 있죠. 미래가치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김치나 장이나 이런 발효 음식을 만드는 데 적당한 기능. 그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장 용기로서의 기능인데 무엇보다 이것은 독이질입니다. 독이질이기 때문에 못 쓰게 돼서 깨어져 밭에 버렸을 때에도 그 밭에서 작물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생명력. 우리는 물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땅이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있죠. 이 땅의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일을 써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것이 바로 이제 미래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옹기를 통해서도 전통은 미래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자리가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문화재위원 나선아 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시고요. 오늘의 의뢰품이 바로 이 김치독이지 않습니까? 끝으로 저희가 이제 보관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이게 몇 년 정도 된 거죠? 이상문 의원님, 이 김치독을 몇 년 정도 된 김치독으로 보시겠어요? 네, 그건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정도. 그래요? 와. 150년이 됐다고 하는데도 매끈해요. 그러게요. 깨진 데가 있습니다. 그거. 깨진 데 있어요? 여기 예, 있습니다. 입술 부분에 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입술 부분에. 요건가 보다. 요거. 자, 과연 이 150년 된 김치독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위원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위원님! 뚜껑이 제 뚜껑이 아닌지 아닌 거라도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가격에 그 차이가 있나요? 제 뚜껑이 아니라면? 네, 옹기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제 뚜껑이 아닌 거를 주로 많이 쓰죠. 네. 뭐 일반 우리가 그냥 뚜껑도 뭐 이쪽에서 덮었다가 또 저쪽에서 덮기도 하고 우리가 뭐 그 뚜껑을 가지고서는 지금 제 거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뭐 가격이 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 양홍경 씨.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희소성 때문에 가격에 큰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모든 우리가 유물은 희소성도 상당히 많이 가격 평가할 때 차지를 합니다. 위치를. 정미정 씨. 그러면 이상문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보신 옹기 중에서 가장 비싼 옹기는 얼마 정도였어요? 그게 가장 비싼 옹기는 1,100만 원인가? 오. 예. 1,100만 원. 더 하나요. 예. 자, 이 김치독에 대한 최종 감정가 여러분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씨는 160만 원. 예. 네. 그 독이 생각보다도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보면은. 그런데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됐고 좀 희귀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독값을 조금 드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홍경 씨는 너무 제 가격을 정확하게 적다 보시니까 5,000원 단위, 1,000원 단위까지. 제 가격을 보고 웃으시지만 저는 지금 과학적인 근거로 접근을 했거든요. 어째서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김치 냉장고를 하나 샀습니다. 예. 150리터짜리인데 68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게 저게 김치 냉장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8만 5천 원 플러스 150년이 됐기 때문에 150만 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218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오, 나름 아주 계산이 철저했어요. 예. 항아리는 항아리다.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예술성이 있고 그래도 100만 원을 넘어서 200만 원 정도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 해서 150만 원. 장미화 씨가 너무 조예가 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160만 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뺐습니다. 뭐 거의 150년 됐으니까 1년에 10,000원꼴로 계산이 된 거네요. 네. 요번엔 제가 좀 자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얼마를 적으셨을까요? 100만 원. 100만 원 너무 적으셨습니다. 검소하시다. 예. 100만 원은 어떻게 추정을 하셨습니까? 제가 150년 됐다고 해서요. 약간 상처 고려해서 한 50만 원 빼고 한 100만 원 잡아봤습니다. 상처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150년 된 김치독의 최종 감정가는 얼마가 나올까요? 감정가 공개합니다. 네, 겨울철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였던 김치를 보관했던 김치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치독. 최종 감정가는 10만 단위, 100만 단위, 17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10만 원 차이로 맞추신 장미화 씨. 야, 오늘 뭐 경사났네요. 예. 하나 줄게. 아니에요. 가져봐. 감사해요. 아니 뭐 인형이 넘치세요. 자기도 하나 가져. 그래도 맞네. 5개예요. 네. 너무 대단하시다. 저런 항아리는 아까 이제 희소성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흔하지 않은 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이렇게 높이 평가되는 거고 원체 저게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저런 종류의 항아리가 만약에
숫자가 많다면은 역시 뭐 일반 독값이나 뭐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지만은 숫자가 원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평가를 했습니다. 네, 참 잘 생겼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 많은 옹기들을 모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좀 자식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옹기를 더 수집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옹기들 잘 보관해 주시고 우리 고미술에 대한 사랑 더욱더 키워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독특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글씨 작품. 한국 근현대 서예계의 대가인 소전 손재형의 글씨입니다. 전예, 해, 행초, 오체에 두루능했던 그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자신만의 서체 소전체의 작품인데요. 전반적으로 곰팡이가 많이 생겨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빠른 시일 내에 표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감정가는 폭당 40만 원으로 총 320만 원 정도입니다. 투박하고 흠집도 많은 그릇 한 점. 하층민의 문화를 상징했던 생활 잡기 막사발입니다. 1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다도에서 다완으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 작품의 감정가는 20만 원입니다. 한폭 종이 위에 피어난 난초, 석파 이하응의 성난도입니다. 먹으로 그린 난초에 관한 한 최고로 칭송되는 이하응의 석파란. 난의 풀잎들을 날렵하게 쳐올린 독자적 화풍으로 난초 그림을 참 많이 그렸죠. 그만큼 의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품인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이건 역시 석파의 위작입니다. 세월의 참맛이 느껴지는 골동품. 소장하고 계신 각종 고미술품들의 진가를 TV쇼 진품명품에서 확인하십시오. TV쇼 진품명품 오늘 최종 우승은 인형 5개를 차지하신 장미화 씨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변에 인형을 나눠주시고도 5개가 나왔어요. 나 진짜 이거 정말 말했다. 아니 뭐 광고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우승도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서풍이 부는 날이면 누구도 나를 깨워 야, 뭐 이 돌담 밑에서 김치도 담궈봤고요. 네. 오늘 저는 느낀 게 참 이 옹기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